4월 둘째 주 수원 살인 사건에 국회의원 선거, 또 위쪽에서는 로켓 발사 등으로 떠들썩한 한 주였는데요.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립 PC 전파 인증 건으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 방통위가 그 해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만혁 PD입니다. 지난 2월 조립 PC도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한바탕 이슈가 됐었는데요. 방통위가 현행 조립 PC 인증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 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된 PC의 경우 완성품 상태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 보호 안내 문구를 표시하면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받았을 때와는 다른 부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립 PC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파 측정 서비스 제공 등 영세 조립 PC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이라는 반응입니다. 미국 FCC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그쪽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 주신 거죠. 시원하죠. 그동안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는 모든 완제품에 탑재되는, 전 부품은 못해요. 다만 완제품에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그 전파 인증을 받았는지 인증서를 받고 있어요. 전파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앞으로 디아블로 출시라든지 향후에 있을 성수기의 업체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규제들도 사실 많거든요. 전파법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게임에 대한 규제들도 정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 준다면은 저희들도 좀 더. 방통위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립 PC 시장이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이제라도 대책이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꼭 일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업계 현황들을 파악해서 앞서가는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싼 돈 들여 만든 공공기관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앱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이 같은 대세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앱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국가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앱과 그 다운로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숫자의 다운로드 현황이 눈에 띕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출시한 대한주택보증 사이버 영업 앱의 경우 제작비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 2월을 기준으로 고작 136건 수준입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만 개발된 상태입니다.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자된 공공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현황을 보면 1000건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듯 공공앱이 사용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운로드 수가 100건 내외일 정도로 인기가 없는 앱의 경우 특정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책 홍보성 팜플렛과 다를 바가 없는 앱입니다. 물론 공공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앱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앱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공공앱.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고 싶다면 스마트폰 사용자 환경과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하경화입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내지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봄이 깊어가는 4월 둘째 주, 업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방송통신 품질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작년 통화 성공률은 98.5%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G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 가장 빨랐으며 와이파이에서는 KT가 빨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2일 애플과 대형 출판사 5곳에 대해 전자책 가격 책정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버스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KT는 이달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버스 1,100여 개 노선에 이동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7시리즈 칩셋 제품군에 USB 3.0을 기본 통합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텔이 밀고 있는 썬더볼트는 USB와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HD급 동영상은 썬더볼트로, 일반 데이터는 USB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시넷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은 사진 공유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뤄진 페이스북 인수 합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27인치 모니터가 인치당 채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파르게 성장한 27인치 모니터 시장은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대기업 일부 제품까지 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적도 및 국토종합개발 정보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의 지목과 개발 예정지 등 토지 거래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탄 아이폰이 작동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종이 속에 들어가 상단 부분이 탔는데 보온 중이니 전원이 꺼진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며 한참 후에 다시 전원이 켜져서 작동됐다고 합니다. 에이서는 올인원 PC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21.5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에 4GB 메모리, 1TB 하드디스크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TV 튜너를 탑재해 HD TV 수신이 가능합니다. 300대 한정 판매로 가격은 79만 9천 원입니다. 로지텍 코리아는 웹캠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풀 HD급 화상 통화를 지원하며 2대의 마이크를 내장해 실제와 같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20단계 자동 초점 기능으로 부드럽고 빠른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로텍은 대용량 스토리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고급 레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와이어와 eSATA, USB 2.0 등 쿼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전면에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냉각 시스템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안정적인 데이터 복구와 편리한 하드디스크 교체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에 IT 전문가들이 20여 명이나 입성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IT 강국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기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들어갈 여의도엔 이번 주에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벚꽃은 활짝 폈다가 며칠 후에 지지만 선거 때 초심은 끝까지 가져가길 바랍니다. 공약이 허공에 뿌려지는 약속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